강지원 여사는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그 중에서도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명성이 자자한 르시엘 블루의 묵직한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벨벳 커튼, 그리고 금장식으로 치장된 레스토랑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빛바랜면 코트에 발목까지 오는 투박한 통바지, 그리고 어깨에는 낡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에코백 하나가 전부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게 드리워진 것은 어떤 종류의 피로감, 혹은 세상사에 대한 무심함 같은 것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아들, 준호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약속한 날이었다. 준호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떠올라 있었다. 그런 아들이 특별히 예약한 레스토랑이었기에 지원은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장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과시하듯 챙기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과 조용히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아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던 지배인은 지원의 소박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의구심과 함께 가벼운 경멸감마저 스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가장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네. 강준호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배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의구심은 사라졌지만 대신 무언가 알 수 없는 당혹감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급히 예약 장부를 확인하더니 한층 더 과장된 공손함으로 지원을 안내했다. 아, 네. 강준호 대표님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을 따라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서자 지원은 다시 한번 주변의 화려함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번쩍거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껏 멋을 낸 채 서로의 부하 지위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보였다. 지원은 그런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배인이 안내한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최민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웨이터가 물잔을 들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지원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기 싫다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주문은 잠시 후에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손님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지원을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 돈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여자 정도로 판단한 듯했다. 지원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굳이 그와 시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행이 오면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최민식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마치 벌레라도 쫓아내듯 손을 휘휘 저으며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왜 하필 이런 곳을 예약했을까?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준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마도 중요한 회의가 길어지는 모양이었다. 지원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오히려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아들과 함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아들은 늘 그녀에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만을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아들이 그녀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원은 목이 말라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싶었지만 최민식 웨이터는 일부러 그녀의 테이블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듯했다. 다른 테이블에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살갑게 주문을 받고 음료를 가져다 주면서도 유독 지원의 테이블만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지원이 손을 들어 그를 불렀다. 저기요, 여기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최민식은 마지못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다. 물은 셀프입니다. 그가 아주 차갑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네, 셀프라고요. 지원은 어이가 없었다. 이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물이 셀프라니. 명백한 거짓말이자 무시였다. 네, 정수기 저쪽에 있습니다.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레스토랑 구석에 놓인 정수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지원과 말을 섞기도 싫다는 듯 다시 한번 휙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함께 깊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와 싸우는 대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참자. 준호만 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정수기로 가서 물을 따라 마셨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그런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훌쩍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경고음만 울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최민식 웨이터를 불렀다. 이번에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준호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다가는 정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저기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민식은 또다시 마지못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욱더 싸늘하고 거만해져 있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가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지원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장 저렴해 보이는 수프 하나와 샐러드 하나를 주문했다. 그녀는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최민식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다. 손님. 그가 아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희 레스토랑은 그렇게 간단한 식사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만 혹시 메뉴판은 제대로 보신 겁니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비싼 곳에 올 자격도,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지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최민식 웨이터의 그 노골적인 모욕은 강지원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고도 날카로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평생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식의 대우는 생전 처음 겪는 굴욕이자 참을 수 없는 몸 열감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최민식은 그런 지원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손님 저희 르시엘 블루는 아무나 와서 간단하게 욕이나 때우는 그런 분식집이 아닙니다. 손님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죠.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한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나왔다. 그래서 내가 주문한 수프와 샐러드는 이 레스토랑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자격조차 없다는 뜻인가요? 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글쎄요, 그건 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최민식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만난 것처럼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이미 지원을 자신의 발 아래 있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규정해버린 듯했다.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조금씩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 그리고 어쩌면 저런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소라냐 하는 듯한 비난의 빛도 섞여 있는 듯했다. 지원은 다시 한번 깊은 몸열감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여기서 그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그림일 터였다. 나는 분명 메뉴에 있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당신의 그 무례한 태도는 이 레스토랑의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원이 최대한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최민식에게는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지원을 몰아쓰기 시작했다. 서비스요. 손님 같은 분에게까지 저희가 그렇게 과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저희 레스토랑의 격조 높은 서비스가 받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그에 걸맞은 주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특별히 더 저렴한 식당이라도 안내해 드릴까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원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돈, 결국 그가 지원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에서 풍기는 가난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평생을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굴욕을 당하거나 차별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그녀에게 돈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 결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단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 지금 내게 뭐라고 했소? 지원의 목소리가 마침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아니, 제가 뭘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요즘 세상에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저희도 참 피곤합니다. 최민식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그때 지원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부인이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저기요. 웨이터 양반 손님한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저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최민식은 그 부인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손님,
이건 저희와 저 손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 식사나 마저 하시죠. 그는 오히려 부인에게까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지원과 최민식에게로 집중되었다. 지원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의 그 오만한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는 셔이 될 것 같았다. 좋습니다. 지원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과 말을 섞고 싶지 않군요. 여기 책임자 혹은 매니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이 무례하고도 불쾌한 서비스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최민식은 코웃음을 쳤다. 책임자요. 매니저님은 지금 아주 바쁘셔서 손님 같은 분을 상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령 매니저님을 만난다 해도 과연 손님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까짓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는 듯한 비열한 조롱이 가득했다. 그것은 명백한 서비스 거부이자 손님에 대한 기만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최민식을 지나쳐 레스토랑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최민식은 그런 그녀의 앞을 다시 한번 가로막았다. 손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아직 계산도 안 하셨잖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계산이라니요. 나는 아직 당신들에게서 어떤 음식도,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산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이미 자리에 앉으셨고 물도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에게 이렇게 소란까지 피우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그는 마치 파렴치 아니라도 대하듯 지원을 몰아붙였다. 지원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있단 말인가.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애써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 레스토랑에 그 격조 높은 물값과 자리값, 그리고 당신의 그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드리죠. 그러니 어서 계산서나 가져오시죠. 지원이 싸늘하게 말했다. 최민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서를 가져왔다. 그가 내민 계산서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물값과 자리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이었다. 명백한 바가지 요금이었다. 지원은 말없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아차 싶었다.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현금을 거의 챙겨오지 못했고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카드가 어젯밤 빗길에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살짝 금이 갔던 바로 그 카드였다. 혹시라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식은 지원이 내민 카드를 받아들고는 몇 번이나 단말기에 긁어보더니 이내 아주 과장된 안타까움과 함께 비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쩌죠? 손님 카드 한도 초과이신가 보네요. 아니면 혹시 분실 카드라도. 그의 마지막 말은 지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비정한 거절의 말들, 그리고 이어지는 끝없는 모욕. 지원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주 맑고 힘있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분노가 서린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원 여사의 등 뒤에서 울려 퍼진 그 젊고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었던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단숨에 깨뜨리는 듯한 묘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곳, 바로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향했다. 지원 역시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듯한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에 아주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적인 분위기와 함께 어떤 종류의 냉철함,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곧장 지원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와도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얼굴은 왜 이리 안 좋으세요? 젊은 남자는 지원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레스토랑 전체를 울렸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여전히 어떤 종류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렇게 초라한 행색의 여자와 이렇게까지 세련되고 기품 넘치는 젊은 남자가 모자 관계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지원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너무나도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준호야, 네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강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붉어진 눈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거예요, 저. 그의 목소리는 다시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의 눈빛은 주변을 날카롭게 훑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찾아내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최민식 웨이터가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그리고 강준호라는 젊은 남자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여전히 지원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아이고, 손님, 드디어 일행분이 오셨나 보네요. 그런데 이분도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서 수프랑 샐러드만 드시러 오신 건 아니겠죠? 저희가 아무리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2분이서 그 정도만 주문하시면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만.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뭐? 정 그러시다면 제가 특별히 저희 주방장님께 부탁해서 오늘의 특별 할인 메뉴라도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2분 형편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최민식의 그 한마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분노를 담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식을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지? 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최민식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준호의 그 젊고 잘생긴 외모와 값비싼 옷차림을 보며 지원과는 달리 이쪽은 돈 좀 쓸 것 같은 진짜 손님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준호를 향해 비굴할 정도로 과장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손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어머님과 일행이 아니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가끔씩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마치 지원을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하며 준호에게 아양을 떨었다. 자, 그럼 손님께서는 어떤 메뉴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저희 레스토랑에는 최고급 와인과 함께 프랑스 본토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재료로 만든 특별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그 높은 안목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최민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그 강렬한 시선에 최민식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어머니께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는 거냐? 어머니, 그 한마디에 최민식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와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설마 이 초라한 여자가 저렇게까지 대단해 보이는 젊은 남자의 어머니란 말인가? 어머니라고요? 그게 무슨... 최민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를 싸늘하게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지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자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그 듬직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조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식 웨이터의 무례한 태도, 노골적인 무시, 그리고 서비스 거부와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지원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고 그의 눈빛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엄청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민식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들으며 사색이 되어갔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함부로 모욕했던 그 초라한 여인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통쾌함과 고소함 같은 감정들도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들 역시 최민식의 그 오만한 태도에 은근히 불쾌감을 느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다 들은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욱더 꼭 잡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곡과도 같았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준호의 등장은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이제 오만했던 웨이터 최민식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강준호의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힘이 실려 있었고 그 힘은 곧바로 레스토랑 전체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즉시 어디론가 짧고 단호한 어조로 통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아까 강지원 여사를 처음 맞이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뜩 겁을 먹고 허리를 연신 굽실거리고 있었다. 오, 오셨습니까? 강준호 대표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더 성심껏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주셔서. 아이고, 제가 미처 마중도 못 나가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준호 대표.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최민식 웨이터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준호와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IT 기업 넥서스 테크놀로지의 천재 CEO 강준호의 어머니였다니. 이것은 그가 평생을 통틀어 저지른 최악의 실수이자 어쩌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준호는 지배인의 과장된 아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최민식을 쏘아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배인님. 지배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듯 최민식을 향해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내며 다그쳤다. 최민식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서 강 대표님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드리지 못해. 최민식은 이미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의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한 마리 작은 동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기회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준호가 싸늘하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저자가 어머니께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여기 계신 지배인님과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레스토랑의 격조 높은 서비스 수준을 모두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원은 아들의 그 단호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모욕과 수모를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민식의 노골적인 무시, 물 한 잔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던 태도, 주문을 받으면서 보였던 경멸 어린 표정,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던 돈이 없으면 이런 곳에 오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지원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최민식을 쏘아보았다. 특히 지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최민식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했던 중년 부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까부터 저 웨이터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니. 어떻게 손님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저 사람 해고시켜요. 지배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아무런 혈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지원과 준호에게 사죄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해고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준호가 싸늘하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이곳에서 받으신 정신적인 충격과 몸 열감은 단순히 저자 하나 해고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스토랑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레스토랑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결의마저 느껴졌다. 넥서스 테크놀로지의 젊은 CEO 강준호. 그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분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민식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지원과 준호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제가 당장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를. 그의 그 비굴한 모습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더욱더 역겨움을 자아냈다. 지원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어떤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싸늘한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용서라. 당신 같은 인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오늘 단순히 손님 한 명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 아니야. 당신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저버렸고 당신의 그 오만한 편견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았어.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나의 어머니였던 것이고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레스토랑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최민식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어떤 애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개를 처박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드러나는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경악, 한때 초라한 행사에게 한 여인을 향했던 오만한 웨이터의 경멸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후회와 절망이 되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인간의 오만함과 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려했던 레스토랑의 밤은 그렇게 한순간의 경솔함이 불러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준호 대표의 싸늘한 질책이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 순간 하얗게 질린 얼굴의 지배인은 거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강지원 여사나 최민식 웨이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직 강준호 대표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차 있었을 터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엄청난 결례를 저질렀으니 이 레스토랑의 운명 또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 지배인
준호가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것이 과연 르시엘 블루라는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일개 웨이터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변명할 생각인지. 나는 지배인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통첩과도 같았다. 지배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는 듯했다. 저...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저희 레스토랑의 불찰이자 저의 관리 소홀 책임입니다. 저희 직원이 고객님께 이런 엄청난 무례와 모욕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강지원 여사와 강준호 대표를 향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최민식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운걸거림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그 비굴한 모습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방자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헛웃음마저 나오게 만들었다. 용서라. 준호가 싸늘하게 되물었다. 당신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군. 이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오. 이것은 당신들 레스토랑의 기본적인 수준과 철학의 문제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에 대한 문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어머니 강지원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배인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지배인은 똑똑히 들었을 것이오. 단지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주문하는 음식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는 우리 어머니를 마치 길거리에 불청객 취급하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퍼부었소.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물 셀프 서비스, 규정을 운운하며 어머니를 조롱했고 정당한 항의마저 묵살했으며 마지막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계산서를 내밀며 어머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한다는 당신들 레스토랑의 서비스란 말인가?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 담긴 분노 또한 격렬하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의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지배인은 물론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도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요구하겠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 저 최민식이라는 웨이터는 즉시 해고하고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의 그 오만하고 그릇된 서비스 정신은 다른 선량한 동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뿐이오. 둘째,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레스토랑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단순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말이오. 셋째, 오늘 우리 어머니께 청구했던 그 터무니없는 계산서는 당장 취소하고 그 대신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받으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시오. 그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지배인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레스토랑 전체의 서비스 교육과 직원 관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지배인과 최민식을 한 번 쓱 훑어보고는 다시 어머니 지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이런 불쾌한 곳에 더 이상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그 듬직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최민식을 아주 차갑고도 슬픈 눈빛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 눈빛 속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깊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준호와 지원이 레스토랑을 나서려 할 때 지배인이 황급히 그들 앞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사모님, 오늘 식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두 분께서 저희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레스토랑에서 그 어떤 것도 공짜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겪었던 이 일이 다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당신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어머니 지원의 어깨를 감싸고 레스토랑 문을 나섰다. 그의 뒤로는 여전히 침묵과 혼란,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한 공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원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한바탕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그녀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리고 뒤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최민식 웨이터는 자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 지원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오늘 이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었을 뿐이니까. 르시엘 블루의 육중한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강지원 여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겨우 헤엄쳐 나온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했다. 아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미리 대기시켜둔 차로 그녀를 이끌었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지원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염려와 함께 방금 전에
그 불쾌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했다. 괜찮다. 아들아, 네 덕분에 정말 괜찮아.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존재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과 함께 묘한 감회가 밀려왔다.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모자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지원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저녁, 그녀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한낱 웨이터의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몸열감을 남긴 사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준호야. 한참 후에야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마 그 자리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나왔을지도 몰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걸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다. 너는 충분히 잘해주었어. 아니, 엄마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른스럽고 멋지게 대처해 주었지. 지원의 눈가에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구나. 너는 어떻게 그 레스토랑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니? 엄마는 네가 오늘 중요한 회의 때문에 늦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멋쩍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사실 오늘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제가 특별히 아껴두었던 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을 레스토랑에 미리 좀 가져다 달라고 비서에게 부탁했더니 비서가 레스토랑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어머니께서 혼자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웨이터의 서비스도 좀 불친절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한번 와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그 세심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 최민식이라는 웨이터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최민식이라는 자는 오늘부로 해고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모욕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 역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만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경제면과 인터넷 연예 게시판에는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강준호 대표의 이름이나 강지원 여사의 신상은 철저히 가려진 채였지만 유명 IT 기업
CEO 어머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봉변당하다 혹은 웨이터의 오만한 갑질. 결국 철퇴 만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순식간에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의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예약 취소 문의 또한 빗발쳤다. 결국 그날 오후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의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웨이터 최민식을 즉시 해고 조치했으며 전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 및 고객 응대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강지원 여사에게는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지원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서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듯 보였다. 며칠 후 지원은 아들 준호와 함께 아주 평범한 동네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값비싼 코스 요리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자간의 정겨운 대화가 있었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지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걸요.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아주 넓고 푸른 초원 위를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최민식 웨이터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이번 일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르시엘 블루 레스토랑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강지원 여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아들 준호와 함께 만들어갈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로 했다. 그리고 그 꿈속에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다. 용서라는 단어는 어쩌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값비싼 교훈 뒤에 찾아온 평온함이었다. 르시엘 블루에서의 그 소동이 있고 난 후 강지원 여사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분명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함께 타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더해져 있었다. 아들 강준호와의 관계는 그 사건 이후 더욱더 돈독해졌다. 준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바쁜 시간을 쪼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을 그날의 상처와 모멸감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머니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지원 역시 그런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루시엘 블루. 레스토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약속대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고 대대적인 직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번 실추된 명성과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한때 강남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곳은 이제 웨이터 갑질 사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들에게는 아주 값비싼,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최민식 웨이터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로 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여전히 과거의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그의 안위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으니까. 지원은 가끔씩 그날 저녁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자신이 입었던 그 빛바랜면 코트와 투박한 통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최민식 웨이터의 그 경멸 어린 시선, 어쩌면 자신의 그 소박한 옷차림이 그에게는 일종의 시험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시험지.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결코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태도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어느 주말 오후, 지원은 아들 준호와 함께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평범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어머니, 혹시 그때 그 레스토랑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준호야. 이제는 다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엄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단다. 중요한 것이요. 그래,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다. 어쩌면 그 웨이터도, 그리고 그 레스토랑도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교훈을 배웠을지도 모르지. 지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연륜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그리고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노인까지. 그들의 겉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동등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원은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아들 준호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기적과도 같은 힘이었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공원에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원과 준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은 뭘 먹을까? 아들, 글쎄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따뜻한 밥이나 같이 해 먹는 건 어때요? 제가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드릴게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된장찌개에 네가 지원이 놀란 듯 되물었다. 네, 제가 요즘 어머니 몰래 요리 학원 다니거든요.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배운 거니까. 오늘 저녁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지원은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존중의 의미, 그리고 외모 너머의 시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배워나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숙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풀어가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강지원 여사의 삶은 그렇게 다시 한번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배경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빛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 정원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존중이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을 터였다.